자, 이번 시간에는 용액의 진하기를 어떻게 비교할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 84쪽, 85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과서를 같이 살펴봤더니 사회에 떠서 신문을 읽는 사람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둥둥 떠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네, 지금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물에 둥둥 뜹니다. 위에 설명 읽어볼게요. 그 까닭은 우리나라의 물과 사해의 진하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진하기가 다르다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자, 용액의 진하기는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 됩니다. 밑에 탐구활동으로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기. 옆에 85쪽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커에 물 80ml씩 각각 넣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한 비커에는 황색 각설탕 1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비커에는 황색 각설탕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이렇게 각각 용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한번 황색 각설탕 1개 용해 해볼게요. 자, 이번엔 다른 비커에 황색 각설탕 10개를 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들어갔고, 또 들어갔고, 네, 10개의 황색 각설탕을 다 용해해 봤습니다. 자, 지금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사진 볼게요. 색깔로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기. 자, 뒤에 뭘 받쳤나 했더니 흰 종이를 딱 뒤에 받치고 지금 색깔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겉보기 성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황설탕 용액은 물의 양이 같을 때 물에 포함된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색깔이 더 진합니다. 그리고 설탕 용액과 같이 맛을 볼 수 있는 경우 용액이 진할수록 단맛이 더 강합니다. 색깔이나 맛과 같은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책을 살펴봤는데 내용 좀 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신비의 호수 4해. 수영을 하지 않아도 물에 뜨는 까닭. 이곳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사해. 이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아도 맨몸으로 물에 떠서 물놀이를 즐기고 심지어 물 위에 떠서 낮잠을 청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휴식도 취하고 새로운 체험을 동시에 해볼 수 있다는 호기심에 많은 사람이 이곳 사해를 찾는답니다. 그런데 사해에서는 어떻게 수영을 하지 않아도 물에 뜰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용액의 진하기를 이해하고 겉보기 성질을 관찰하여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보기. 겉보기 성질을 관찰하여 비교할 수 없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해보기. 자, 지금 진하기가 다른 두 황설탕 용액이 있어요. 딱 봐도 지금 똑같지 않죠? 지금 뭔가 지금 다릅니다.
자, 이 용액의 진하기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색깔로 비교하기. 딱 보세요. 색깔이 여기는 좀 연한 색, 여기는 좀 진한 색이네요. 색깔로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 무게를 측정해서 비교할 수 있다. 얘네들 한번 무게를 재보면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를 측정해 비교할 수 있다. 자, 높이 보세요. 자, 여기는 이쪽, 여기는 높습니다. 지금 여기 차이 요만큼 발생했어요. 네, 지금 용액의 높이가 달랐습니다. 자, 그 다음 맛으로 비교하기. 네, 이것은요 황설탕 용액이니까요. 네,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알아볼게요. 물, 비커, 눈금 실린더, 그리고 이제 비커 좀 작은 거 2개, 황색 각설탕, 시약포지, 그 다음에 유리막대.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기 실험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봅시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100ml 비커 2개에 물을 각각 80ml씩 넣어주세요. 그 다음 한 비커에는 황색 각설탕 1개를 넣고 다른 비커에는 황색 각설탕 10개를 넣은 후 모두 용해될 때까지 유리 막대로 저어 진하기가 다른 용액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하기가 다른 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 봅시다. 흰 종이를 대어 용액의 색깔을 비교하니 황색 각설탕 10개를 넣은 용액의 색이 더 진한데요. 색깔이 있는 황색 각설탕이 더 많이 용해되었기 때문이군요. 이번에는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를 측정해보니 황색 각설탕 10개를 넣은 용액의 높이가 더 높아요. 이는 높이가 더 높은 용액에 황색 각설탕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커에 담긴 용액의 무게를 측정했더니 황색 각설탕 10개를 넣은 용액이 더 무거운데요. 이는 용해된 황색 각설탕의 양만큼 더 무거운 것이랍니다. 실험 결과 황색 각설탕을 더 많이 넣은 진한 용액일수록 색깔이 더 진하고 용액의 높이가 더 높고 더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용액의 색깔이나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 무게, 그리고 맛 등 겉보기 성질을 이용하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답니다. 네,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기. 자, 먼저 색깔 보겠습니다. 용액이 진할수록 색깔이 어때요? 이쪽 더 진합니다. 네, 여기 더 진하지요? 이쪽 비커에 있는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합니다. 그 다음 높이 보겠습니다. 자, 용액이 진할수록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가 더 높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쪽은 네, 여기. 자, 네, 여기 요만큼 더 높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용액의 높이가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 무게 보겠습니다. 용액이 진할수록 더 무겁다. 자, 무게를 재봤더니 네, 163g 여기, 네, 여기는 149g. 이쪽
비커에 담긴 용액의 진하기가 더 무겁고 더 진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이 용액이 황설탕 용액이기 때문에 이제 맛으로 비교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더 진한 쪽이 더 단맛이 나겠죠? 자, 그 다음 또 탐구활동 볼게요.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물, 그리고 비커, 눈금 실린더, 이번엔 좀 작은 비커, 그 다음에 각설탕, 시약포지, 유리막대, 흰종이, 이번에 방울토마토가 필요합니다. 나무젓가락, 화장지. 물체가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기 실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나 맛으로 구별할 수 없는 투명한 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비커 2개에 각각 물을 200ml씩 넣습니다. 그 다음 한 비커에는 각설탕 1개를 넣고 다른 비커에는 각설탕 10개를 넣어 용해한 뒤 용액 뒤에 흰 종이를 대어 진하기를 비교해 보는데요. 두 비커에 담긴 용액 모두 투명해서 색깔로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없네요. 자, 이번에는 각설탕 1개를 용해한 비커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용액에서 방울토마토가 뜨는 정도를 관찰해 봅시다. 방울토마토가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그럼 나무젓가락으로 방울토마토를 꺼내 화장지로 잘 닦은 다음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비커에 넣어 방울토마토가 뜨는 정도를 관찰해 볼까요? 어머? 방울토마토가 물 위로 둥둥 떠올랐어요. 실험 결과 각설탕 1개를 넣은 용액에서는 방울토마토가 가라앉고 각설탕 10개를 넣은 용액에서는 방울토마토가 떠올랐는데요. 이를 통해 용액이 진하면 물체가 높이 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실험 과정. 자, 각설탕 1개, 각설탕 10개. 네, 토마토를 여기 띄워봅니다. 각설탕 1개를 용해한 비커,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비커. 방울토마토를 넣었더니 각설탕 1개인 경우에는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각설탕 10개인 경우에는 방울토마토가 물 위로 이렇게 둥둥 떴습니다.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 물체의 뜨는 정도 어떻게 달랐나요? 용액이 바로 진하면 물체가 높이 뜹니다. 우리가 앞에서 황색 각설탕은 이제 색깔의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 넣었을 때 10개 넣었을 때. 그런데 그냥 우리 흰색 각설탕을 썼더니 색깔로 아주 알아볼 수가 없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물체를 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체가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를 확인하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방울토마토가 떠있는 설탕물에 물을 더 넣으면 방울토마토가 가라앉게 되고 방울토마토가 가라앉아 있는 설탕물에 설탕을 더 넣어 용해시키면 방울토마토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예로부터 물체가 용액에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장을 담글 때에 소금물에 달걀을 띄워 달걀이 떠오르는 정도를 보고 소금물의 진하기를 확인했답니다. 한편 사해에서 몸이 물 위에 잘 뜨는 것도 용액의 진하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해는 소금이 많이 녹아 있어 다른 곳의 물보다 더 진합니다. 그래서 사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물에 잘 뜰 수 있는 것이랍니다. 네, 앞에 사해를 보니까 소금이 정말 많이 녹아 있네요. 자, 우리 설탕물의 위쪽에 떠있는 방울토마토를 가라앉게 하거나 가라앉은 방울토마토를 떠오르게 하는 방법. 방울토마토를 가라앉게 하려면 진하기가 점점 연해지면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가라앉은 방울토마토를 다시 떠오르게 하려면 설탕을 많이 넣어서 진하게, 아주 진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용액의 진하기를 높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번엔 장을 담글 때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한 소금물의 진하기일까 확인하려면, 맞추려면 달걀을 띄워주면 됩니다. 달걀이 떠오르는 정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해에서 몸이 아주 잘 뜨는 까닭. 바로 우리나라의 물에 비해 사해의 물이 더 진하기 때문에 소금이 더 많습니다.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기는 색깔 보기. 용액이 진할수록 색깔이 더 진하다. 맛보기. 용액이 진할수록 맛이 더 강하다. 높이 재기. 용액이 진할수록 높이가 더 높다. 무게 재기. 용액이 진할수록 무게가 더 무겁다. 그 다음 장을 담글 때 소금물의 진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달걀 띄우기. 자, 우리 용액이 진할수록 색깔이 더 진합니다. 이거는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더 용액이 진할수록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는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용액이 진할수록 비커에 담긴 용액의 무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자, 지금 방울토마토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설탕 용액에 중간 높이로 위치를 했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설탕을 더 많이 넣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진해지는 거죠. 방울토마토가 위로 둥둥 이렇게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진하기가 다른 3개의 용액에 토마토를 넣었더니 지금 토마토가 떠오르는 정도가 다 다르네요. 아주 진할수록 높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니은이 가장 진하고 그 다음이 디귿, 그 다음이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험 관찰 43쪽, 44쪽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진하기가 다른 두 황설탕 용액. 진하기 비교하기. 색깔로 비교할 수 있다. 맛으로 비교할 수 있다. 무게를 측정해 비교할 수 있다.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를 측정해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자, 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보고 진한 용액의 특징을 써봅시다. 자, 진한 용액은 어때요? 일단 색깔이 더 진하다. 그리고 맛이 더 달았고요.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가 더 높았습니다. 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색깔로 비교한다. 맛으로 비교한다. 무게를 측정해 비교한다.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를 측정해 비교한다. 탐구활동. 물체가 뜨는 정도로 용액을 진하게 비교하기.
자, 각설탕 1개를 용해한 비커와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비커. 방울토마토의 위치는 그림으로. 자, 이게 하나를 용해했을 때는 거의 바닥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요. 10개를 용해했더니 방울토마토가 둥둥 떠 있습니다. 용액이 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체가 높이 뜬다. 이제 설탕물의 위쪽에 있는 방울토마토를 가라앉게 하고 싶어. 그러면 진하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물을 더 넣는다.